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왜? 불안정한 부의 형태라고 했잖아요. 불안정한 부의 형태다. 불안정한 부의 형태니까 이거는 규모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밑줄 쳐져 있는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가 애매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게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데요. 이어서 보시면 그러니까 뭐 바람과 같아서 때로는 오기도 하고 오지도 않기도 한다. 그리고 뭐 이게 뭐 불안정한 부의 형태다. 그러니까 애초에 위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가축의 규모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 인류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럴 리가 없다. 왜 그러냐면 재난이 뭐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극심한 가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재난이 스트라이크 닥치게 되면은 부유한 목자는요 뭐라고 예상되냐? To suffer such great losses. 그렇게나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결국 이거죠. 내가 가축을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데리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좀 규모가 크죠. 쟤는 가축을 5마리 데리고 있어. 이런 상황이라고 쳐봐. 근데 재난이 닥쳤어요. 막 태풍 불고 막 이랬다고 쳐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축들이 이제 막 죽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가축이 예를 들어서 뭐 50마리가 죽었어. 얘는 가축이 4마리가 죽었어. 그러면 규모로 따졌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인류학자가 주장하는 건 뭡니까? 아니 얘는 50마리가 죽고 얘는 4마리밖에 안 죽었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에서 무슨 불평등이 있느냐. 이 부유한 목자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얘가 가는 거잖냐. 얘네들 데리고 가는 거잖냐. 그러니까 이거는 불평등한 게 아니다. 만약에 진짜 불평등한 거라면은 재난이 닥쳤을 때 얘네는 동물 조금만 잃고 얘네만 동물을 많이 잃어야 이게 진짜 불평등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좀 더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사회적 이제 어떤 불평등이 cannot be maintained,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뭐다? 재난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죠. 부연 설명이 뭡니까? 재난 상황에 그 어떤 이제 부유한 목자가 재난 상황에 부유한 목자가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게 부연 설명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리스크를 안고서 얘는 데리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불평등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나옵니다. 멋이 나왔네요. 이번엔 however가 아니라.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유목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요. 여기 뭐 이제 뭐 이란 뭐 남부의 남중심부 뭐 여기서 했답니다. 어쨌든간 이 사회학자인 다니엘이랑 어쩌고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요. 재난이라는 게 빈칸이라는 걸 발견했대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빈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벗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야. 어떤 인류학자는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나라고 했잖아. 그러나 어떤 사회학자예요. 어떤 사회학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빈칸이랍니다. 그러면 이 사회학자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그러나 나왔으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거는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게 맞다. 이 내용이 나와야겠죠. 됐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뒷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재난이라는 거는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발생한대요. 하지만 그들이 do not befall it. 각자에게 발생하진 않는답니다. 그것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디제스터 말하는 거죠. 재난이라는 게 둘한테 모두에게 일어나는데 근데 각자에게 발생하진 않는답니다. 어떻게요? 상당히 똑같은 정도의 영향력으로 일어나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됐어? 자, 그럼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재난 상황이라는 게 발생을 했을 때 재난은 당연히 부유하건 가난하건 똑같이 겪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영향력으로 일어나진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명하기로는요.
그러니까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올 텐데 내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좀 극과 극으로 해볼까? 강남에 20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강남에 200억짜리 집 이렇게 있는 사람이야. 자, B라는 사람은요 어디 판자촌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로 한번 최대한 극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어요. 태풍이 왔습니다. 최근에 비 엄청 많이 내렸었죠. 그런 상황이야. 자, 강남에서는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도 당연히 피해를 받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재난 상황이란 건 둘한테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겠죠. 당연히 막 집 뭐 무너지고 어쩌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재난으로 인해서 얘보다 가난해질까요? 과연? 얘가 재산이 200억이 있어요. 얘는 재산이 15,000원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재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얘가 과연 얘보다 그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됐어? 이것 자체가 그래서 불평등이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재난 상황이라는 건 똑같이 발생하지만 영향력이 똑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뒤에 거 볼게요. 자, 내가 체크한 부분만 한번 먼저 볼까요? 가난한 사람은요 리커버리가 불가능하대요. 보여요? 회복이 불가능하대요. 부유한 사람은 어떻대요? 그 가축 무리를 리빌드 한대요. 뭐 없이? 큰 어려움 없이. 보여요? 딱 보이죠? 내가 체크한 부분만 봐도. 그럼 결국엔 이게 뭡니까? 이것 자체가 불평등이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가축 무리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짱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나왔던 인류학자는 마치 어떻게 말했습니까? 야, 무조건 많이 데리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이거 손실나면 얼마나 피해가 큰데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불평등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주장했어.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건 뭐야? 아니 재난이 뭐 부유한 사람한테만 닥치냐? 아니잖아. 재난은 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간 둘 다에게 크고 작은 타격이 있을 거라고. 근데 부자한테는 재난이 있어봤자 복구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다는 거야. 아니 200억 있는 사람이 그 비 좀 내리고 막 건물 좀 무너졌다고 이 사람의 재산에 타격이 가겠어요? 그냥 돈 좀 써갖고 수리하면 그만이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막 집도 제대로 없는 막 이상한 막 판자 같은 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냥 집이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사실상 재건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이제 절반의 그의 가축 무리를 잃은 가난한 사람이랍니다. 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것도 A랑 B로 해볼게요. 부유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야. 얘가 예를 들어서 100마리 가지고 있어. 얘가 10마리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 자, 근데 가난한 사람이 절반을 잃었대요. 5마리가. 5마리가 날아갔어. 그럼 이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frequently finds it reduced to a size. 결국에 그것이 크기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크기로 줄어든답니다. 어떤 크기로 줄어드냐면요, 회복이 불가능한 사이즈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10마리에서 5마리 타격이 좀 크대요. 근데 반면에 부유한 사람인데요, 마찬가지로 절반을 잃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50마리 남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요, 주로 어떻게 남게 되는가? 충분한 동물을 가진 상태로 남게 된다는 거야. 뭐 하기에 충분합니까? 큰 어려움 없이 그 가축을 다시 이제 좀 재생산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축을 데리고 다니려면요, 결국에는 가축의 수를 늘리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잖아. 가축의 규모를 기반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똑같이 50%를 잃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5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살아남은 게 다 수컷이라고 쳐.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새끼가 안 태어날 테니까. 그렇죠? 근데 50마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50마리를 잃었다 하더라도 절대값으로 따지면 얘가 훨씬 많이 잃었지만 비율로 따지면 똑같이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다시 새끼 만들어갖고 재건하면 됩니다. 그렇죠? 얘는 재건이 돼요. 근데 얘는 재건이 안 돼요. 수컷만 남았다면. 그럼 얘는 그냥 이거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냥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축 규모를 기반으로 해서 유목사회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유목사회는요,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의 효시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빈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텐데, 아까 빈칸은 어떤 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와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뭘로 나왔는지 볼까요? 재난이라는 게, 자, 주어가 재난으로 나왔습니다. 재난. disasters. 재난이 블라블라하다. 그러면은 이 위에서는 재난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는 뭐다? 재난도 결국에는 그 불평등이라는 존재를 없앨 수는 없겠죠. 그 재난과 무관하게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정답이 4번이 되는데요. Canada wipe out inequalities in animal wealth라고 나왔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동물 재산에서 inequalities, 불평등을요, Canada wipe out,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대요. 이게 뭔 말입니까? 불평등이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5번 같은 경우가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말했던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를 찾을 때 두 가지로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바로 통념 반박이 되는 거죠. 통념 반박. 됐어? 왜냐면 지금 빈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덧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3번 문장과 서로 반대되는 역접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3번 문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규모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인류학자가 주장하기로는 사회적 불평등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 하지만 어떤 사회학자가 생각하기로는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서로 반대되는 관계인 거죠. 이게 바로 통념 반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심지어 역접 관계라고 해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요, 반복 설명이라고 해도 심지어 맞아요. 반복이라고 해도 맞아요. 왜냐면은 뒤에 6, 7번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6, 7번 문장. 6, 7번 문장에서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아까 내가 체크한 부분. 가난한 사람은 회복이 안 되고요. 부유한 사람은 어려움 없이 회복된다. 이걸로도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말 자체가 뭡니까? 둘한테 똑같이 어떤 재난이 발생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대처하는 게 회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둘 다 회복이 가능하거나 둘 다 회복이 불가능해야겠죠. 이래야 평등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다. 이거 자체가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자, 1, 2번 문장에서 윗글의 소재는 무엇이냐? 정답. 유목사회에서의, 자, 뭐라고 썼을까? 도영이 뭐라고 했어요? 사회적 불평등. 그렇지.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자, 질문 두 번째. 5번 문장은 1, 2, 3, 4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혜는 혹시 뭐라고 썼어요? 통념 반박. 오케이. 통념 반박도 맞고요. 역접 반박도 맞고요. 다 맞습니다. 잘했고요. 자, 6, 7번 문장은 5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라고 나왔네요. 자, 누가 해볼까? 저기 예진이가 한번 말해볼까? 예진이 뭐라고 했어요? 6, 7번이랑 5번 어떤 관계일까? 예시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다 맞는 것 같아요. 예시도 전 맞는 것 같고요. 반복이라고 해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인용은 좀 다르겠네요. 이미 5번에서 인용을 했으니까. 네, 예시, 반복, 부연 설명, 저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는 아까 말했죠. 되게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통념 반박도 가능하고요. 반복 설명도 가능합니다. 자, 통념이 1, 2, 3, 4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 글은요, 아까랑 패턴이 다른 게 1, 2번을 통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1, 2번에서는요, 2번에서 특히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이미 말을 했거든요. 이미 얘기했잖아.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통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1, 2번은요, 엄밀히 말하면 도입부 및 소재를 제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2번은요. 3, 4번에서 오히려 통념을 제시했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통념이랑은 약간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통념으로 잡자면은 이제
이미 초반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유목사회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두 사람을 비교해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주장하기로는 아니다, 존재 안 한다. 아니야, 존재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3, 4번이 사실은 통념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그걸 반박하는 문장이 5번 문장이고 6, 7번 문장은 당연히 그 반박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중심 내용 요약한 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이 말한 거 다 나왔고. 자, 중심 내용이요. 유목사회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대단히 큰 손실을 보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리 없다 라는 추정과는 다르게, 이건 여기까지는 이제 이 얘기한 거죠. 어떤 인류학자의 주장, 이거랑은 다르게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재난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 반면 부유한 사람은 똑같은 재난에도 충분히 재건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여기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자, 숙제 말씀드리고 이제 간단하게 공지할 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쏘리, 얘기해 줄게요. 맞아. 뒤에 다 불러준다는데 내가 까먹었네. 뒤에 너네 연습편한 거 다 좀 불러줄게요. 24번부터 어디까지 부르면 되나? 40번까지 부르면 되나? 아닌가? 45번까지인가? 아니야? 너는 28번부터 잠깐만. 원래는 24번부터예요. 근데 아마 그 승우 같은 경우가 그때 중간에 합류해서 앞부분을 내가 뺐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도요. 일단 24번부터 다 불러줄게요. 24번부터 맞죠? 다 맞죠? 아니요? 28번이라고요? 불러줬다고. 뭐야, 얘기 그렇게 하지. 나는 24번이 없다고 한 줄 알았네. 쏘리. 그러면은 28번부터 답을 불러주면 돼요? 맞아요? 알았어요. 28번부터 다 불러줄게요. 자, 28번에 1번, 29번에 3번, 다음 30번에 3번, 31에 2번, 그 다음 32에 2번, 33에 3번, 다음 34에 5번, 35에 4번, 다음 36에 2번, 37에 5번, 38에 2번, 39에 4번, 40에 4번, 41에 3번, 42에 2번, 43에 2번, 44에 1번, 45에 5번. 그렇죠? 참, 그리고 내가 이따가 좀 밤늦게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다, 숙제 먼저 얘기하고 문제라고. 18번에서 20번까지 할게요.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습편. 46에서 46에서 51번까지 할게요. 페이지는 58에서 60까지입니다. 네. 자, 공지를 좀 할 게 있는데요. 우선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이따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다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반으로 편성을 할 거거든요. 8월 29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잠깐만, 저거 촬영을 좀 끄고 얘기할게요.